안녕하세요.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자,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한번 후퇴를 했고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까지 더불어서 혼조세였습니다. 자, 그 여파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약 70일 만에 2600선을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을 이기는 전략들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중심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바로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 전문가님과 오늘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번 주 4월 셋째 주 시장이 좀 많이 힘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네. 시장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계속 힘든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중간에 선거가 좀 끼어 있었는데 장이 쉽게 살아나지 못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고 좀 어려운 장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지난주 해서 계속 이제 매매 전략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게 예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좀 눌림목이나 조정치 사는 뭐 음봉 매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실제 그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방송하면서 복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매매했을 때 이런 약세장에서 수익이 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 체크를 좀 하기 위해서 가장 요즘에 좀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게 중동, 이스라엘 쪽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동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뭐 러시아 전쟁 생각을 해보면은 그쪽에 대해서 뭐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충돌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이란 쪽에 일어나는 전쟁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민감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소형주들에 있어서는 사실 실적 전망들이 많이 안 나와 있고 대형주나 이런 시총 상위주들 쪽에 좀 실적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좀 좋지 않은 실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멸입니다.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쭉 보여드리는데 제대로 된 상승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본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데 예상치에 비해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많을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약세인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곳은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몰리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죠? 환율이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또 수혜를 보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 즉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수출이 잘 되는 업종들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는 게 반도체, 여기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88% 정도 된다고 하고 하이닉스는 9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내수 시장보다 수출이 더 많이 되니까 판매했을 때 달러를 많이 받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은 그거를 환전했을 때 더 원화를 많이 갖게 되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출이 많은 기업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어차피 미국의 금리는 당장에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파월 의장이 어제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환율 상황, 금리 상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 수혜되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반도체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볼만한 게 화장품. 화장품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 자동차주는 그렇게 반응은 크게 좋지는 않아요. 테슬라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저는 자동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화장품 이쪽으로 많이 좀 몰렸는데 또 제가 준비한 종목들,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이따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주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릴 테니까 그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매매하면 이런 약세장을 이길 수 있을지 조금 이따 수업 때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귀를 쫑긋 열고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특징주 어딘가요? 네, 일단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어서 네. 오늘도 반도체를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이제 YC캠을 가져왔어요. 네. YC캠은 제가 그 방송과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이 유리기판의 주도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최초 여러분께 드린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랐죠. 100%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후발주도 나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YC캠은 오늘도 다시 한번 관련주로서 유리기판 관련주 또는 반도체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현재 뭐 삼성, 인텔, 또 엔비디아 정말 많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YC캠이 좀 잘 나갔던 이유는 어떤 세계 최초라는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회사가 유리 코팅제를 개발해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반도체 경기 너무 안 좋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뭐 2차 전지가 좋았었죠,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외됐었다가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내용들 중에 뭐 세계 최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시장 점유율 1등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사놓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C캠은 저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매매하실 분들 좋은 종목이니까 그러면 사도 되지 않나요? 저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음봉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사보고 싶으시다면은 짧게 전고점 35,000원 정도를 노리고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JNTC라는 종목 역시도 요즘 좀 잘 가더라고요. 이 종목은 오늘 음봉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나 이런 좀 분위기들을 좀 보니까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조금 밀려 있기는 해요. 초반에도 갈 듯 하다가 좀 밀렸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좀 저가 매수 내일 마치면 좀 빠진다면 한 가격으로 보면은 뭐 2만 원이나 그 이하쯤에서 잡으시면은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 저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또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발견하고 좋은 가격대가 나왔을 때 여러분 노란 톡방을 통해서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급락하고 하루 만에 14% 다시 상승한 YC캠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이 말씀 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전일 하락한 하락분 오늘 충분히 만회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고 단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고점 35,000원 노려보면서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 종목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라는 바이오 제약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종목이 오늘 방송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저의 또 비밀의 히든 종목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잘 설명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이름에서도 바이오주의 냄새가 이제 폴폴 풍기죠.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약세장에서는 바이오가 좀 잘 가는 성향들도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또 어떤 그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 요게 개정이 좀 되면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부분도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를 한번 보시죠.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미 투자 경고 상태. 만약에 내일 한번 급등이 더 나오면은 이제 거래 정지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를 사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고서 다른 투자자분들도 다 이렇게 올라갈 만한 바이오주가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실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는 제가 수급을 보니까 지금 주 매수세가 개인들이에요. 외국인 기관들은 이미 다 던져버렸고 개인들이 계속 사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급 상황이 저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주가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다소 좀 위험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차익 실현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이라도 사고 싶으시다면 음봉 매수와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영역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시 나온 거를 보니까 단기 급등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예고됐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더 올라가면은 거래 정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아마도 이런 좀 경고 상태에서는 좀 빠졌다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번에 첨생법에 수혜가 되는 또 다른 줄기세포 수혜주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코아스템 캐몬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뭐 2배 정도 올랐지만 더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면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코로나 때 그때 3만 원도 넘었던 주식인데 지금은 12,000원대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면 한 11,000원 정도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밀려준다면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 후발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본다면은 네이처셀. 요 종목도 옛날에 줄기세포로 정말 잘 갔던 종목인데 요즘 힘들어 하다가 요게 이제 3월달 말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로 볼만한 건 없지만 이 줄기세포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바이오제약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주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경우는 S바이오메딕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단기 관점 또 스윙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S바이오메딕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11.94% 상승하면서 3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는 하루 만에 16%나 급등해서 52주 최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이 개인 매수 집중 종목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코아스템 캐몬 그리고 네이처셀을 후속주로 보라고 하시니까 이 두 종목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히든 종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종목들,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으로 쉽고 빠르게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들어보고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마지막은 이제 요즘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화장품주. 그 중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옛날에 한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 쪽의 대장주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뭐 한알령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다가 점점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번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매장 한번 가서 뭐 수백만 원씩 쓸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옛날에 화장품 대장주였거든요. 그렇지만 근래에는 좀 바뀌었죠. 이 중국 쪽 매출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쪽 매출이 더 중요하게 되게 되면서 그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뭐 차트 잠깐 좀 보자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VT 같은 경우, VT도 꽤 올라서 여전히 신고가 영역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계속 신고가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실리콘2. 이것도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고가권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중국 쪽 매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세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온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중국 매출이 상당히 큰 기업이라서 그동안에 중국과 관계가 나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관광객도 들어오고 중국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도 3% 정도 올랐고 어제도 한 2~3%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 이상 올라가면서 최근에 역주행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중국발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방금 말씀드린 뭐 VT 실리콘도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1분기까지는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2분기부터 많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나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부터 좋아진다니까 좀 밀릴 때 모아두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중국의 노동절 연휴라고 해요. 5일 동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는 전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수혜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화장품도 중국 관광객의 수혜가 될 수 있지만 여행이나 관광 같은 산업들도 요즘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좀 같이 수혜주를 엮어서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행 항공 관련 섹터도 이번에 실적이 좋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이 기대가 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중국 노동절 앞두고 이런 유커주에게 온기가 다시 한번 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42% 상승하면서 14만 2,100원의 종가 형성한 종목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습니다.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자응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할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제가 한 주도 쉬는 동안에 또 많은 것들 준비해가지고 오늘 방송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다시 왔고요. 제가 쉬는 날에도 만약에 공휴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날 제가 또 공개 방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그 노란톡방을 통해서 미리미리 소식들 잘 챙겨 주시면은 저희 스케줄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그동안 제가 주도주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들 많이 소개를 드렸고요.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난주랑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하루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중에 다시 보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주도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전략들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리고 혹시 좀 빠진 종목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주, 지난주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주도주 다시 보기. 내용은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일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럽죠. 아, 사고 싶고. 아,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는 동안에 그 종목이 쉬었다 다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지난주는 제가 이 부분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분명히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올라가는 걸 따라 붙었을 때 손해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를 공략해서 관심을 받고 급등할 때 팔자. 그런 전략을 했는데 나름 괜찮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 다시 보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증시가 조정받는 경우, 딱 지금인 것 같아요. 어떤 해당 기업의 악재는 없는데 증시가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멀쩡한 기업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잘 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업종에 있는 경우들은 좀 억울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금 같은 기회에 좀 사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기업의 가치가 여전하다면,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뭐 좋은 일정들이 있는 경우, 우리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월 달에 있는 뭐 메타버스나 XR 관련 재료들, 이런 것도 괜찮은 내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미래에 좋은 재료가 있는 경우들은 좀 지금 주가가 빠져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적어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호재가 있다면 좀 하락할 때 자신 있게 사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에 기반해서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복귀하는 시간들을 한번 쭉 가져보고, 우리 위쪽에 제가 전화번호랑 같이 QR코드 있는 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랑 함께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방송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미리미리 들어와서 자리하고 계시면은 내일 아침부터 같이 저랑 함께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4월 4일인데 제가 2주를 지금 띄어서 왔기 때문에 2주 전 거부터 해서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4월 4일 날에 제가 지난주 4월 3일에 지난 방송 나왔으니까 그날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무료 노란톡방에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모두가 받으셨을 내용입니다. 개장 초에 또는 개장 좀 일찍 전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2주 전에는 연말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고 좀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경기 지표 같은 거,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낼 이유가 없어요. 뭔가 고용도 안 되고 경기도 막 소비도 줄어들고 이래야지 미국 금리를 내리는데, 지금 미국은 너무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당장 내리기는 어렵겠다. 그러면은 방향을 틀어야죠. 시장이 잘 갈 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돼서, 저는 4월 4일 날에 여러분들께 구리 관련주,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인 거예요. 원자재 관련주인,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이랑 또 로봇 관련주 하나, 또 SY, 요거 재건 관련주 하나, 이렇게 세 종목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구산업은 잘 갔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자마자 당일 기준으로 바로 10% 이상 올랐고, 그 다음날 해서 최종적으로 40% 이상 상승률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드렸던 그 날짜가 전날인데, 보시면 그 전에 급등한 종목을 드린 게 아니에요. 급등한 걸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거래했을 때는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가 한 3월 중순이거든요. 3월 중순쯤에 사람들 단타 막 하다가 주가 빠져가지고 이제 다들 관심이 없을 때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보고 이때다 싶어서 드렸는데, 그날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그날 사실 미국장에서부터 이런 구리라든지 어떤 이런 선물들의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비철금속 시세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미국 경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장이 안 좋을 때 원래 원자재가 잘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구산업은 기분 좋게 수익 실현했고요.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그 다음날 한 번 또 들었어요.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구산업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4월 4일은 목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공개 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구산업 아침에 들이자마자 바로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날 익절을 해버렸고 그리고 SY도 그날 들이자마자 바로 한 3% 이상 수익 구간들을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날 공개 방송 때 그 제가 띄워드렸던 그 화면 그대로 캡처를 좀 한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방송 하거든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매매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젤로보틱스가 그날 기준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그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6월달에 애플에 큰 행사가 하나가 있죠. 요즘 애플이 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특히 중국 매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6월달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무언가 좀 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이건 무조건 나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 프로를 이번에 올해 내놨기 때문에 XR 관련, 메타버스 관련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애플에서 애플카 접는다. 대신 가정용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로봇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젤로보틱스가 제가 드린 날 기준으로 좀 빠졌지만은 저는 이 재료를 갖고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고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엔젤로보틱스 오늘 주가예요. 오늘 딱 제가 장중에 그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계속 빠지다가 오늘 강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딱 흐름을 보고서 이제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구나. 드디어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좀 해놨고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전략 드리고 있으니 이 종목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저의 추천을 떠나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계신다면은 함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월드 ITCO에 참가했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혁신 기술들을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뭐가 나오냐면 로보티즈라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가 저쪽 마곡에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 LG 그 사이언스 파크 그쪽에 있는 회사인데 LG전자와 협력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LG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은 로봇주들이 다 올랐어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엔젤로보틱스까지. 엔젤로보틱스도 지분 뜯어보시면은 LG전자 투자를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랐는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뭐냐면은 이 로봇 청소기, 요즘에 로봇 청소기 안 쓰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요즘 그 3대 그 가전이 있잖아요. 식기세척기랑 또 건조기랑 로봇 청소기. 없으면은 집안일이 많이 힘들죠. 근데 이 로봇 청소기 시장이 거의 중국산이 장악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뭐 80%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출시를 해가지고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젤로보틱스는 저는 계속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6만 원 이상은 상승을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시면서 같이 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JNTC 4월 4일 날 그때 노란톡방을 통해 드렸던 전략인데요. 좀 글씨가 좀 뿌옇긴 한데 그때 이제 드렸던 내용이 4월 초만 하더라도 유리기판 그 반도체주가 워낙에 잘 가가지고 그때 뭐 YC캠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갔었어요. 그래서 YC캠이 일단 주도주다. 그냥 상한가 갔었거든요. 상한가에 갔었는데 JNTC가 잘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YC캠이 상한가 가 있고 주도주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JNTC를 한번 보세요 라고 올려드렸던 게 이 동그라미 친 날이었었고 다음날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와서 최대 50% 이상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유리기판이 좀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저는
내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내일 아침에 돼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요때 드렸습니다. 보시면 급등한 다음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이 방송을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상한가 매매법 이런 걸 막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기준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구산업인데 또 드렸어요. 이미 전날 우리는 공개방송 수익 다 냈는데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또 못 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4월 올래 저는 또 드렸습니다. 이때도 물론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리 한 번 더 해보자 그랬는데 요 동그라미 칠 요 날이었습니다. 당일 기준 수익이 났고요. 좀 쉬다가 더 올라가서 27%가량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날 제가 올려드린 시황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시황들을 좀 체크하면서 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뭐 차트만 보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반등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면은 약세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날 같은 경우 그 AMD라는 그런 IT 회사들이 주가가 8% 급락해가지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중동 리스크,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코멘트 드렸고, 그래서 이때 드렸던 종목이 이구산업, 판타지오, 윙이푸드 이런 것들 드렸는데 주가는 뭐 다음날 기준을 많이 올랐어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건 이구산업인데 요거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 제가 가격 잡아드렸던 거 요거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아침에 드리고서 여러분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올라갈 때 잡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며칠 정도는 한번 직접 잡아드려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요 구간이 그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 드렸었던 그 순간들인데, 보면 아침에 아무리 제가 좋은 관심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시작할 때 음봉으로 출발하거나 급락 출발하는 거는 바로 잡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이 나면은 되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침에 하락 출발하는 거는 절대 바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음봉 출발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요쯤에 드렸던 거예요. 드려서 사자마자 바로 한 4% 정도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스캘핑, 단타 할 수 있었고, 점심 기준으로 8%가량 올라가면서 당일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시간대랑도 나오죠? 이구산업 단기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400원 이하 매수 드려가지고 드리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수익 구간에 나와서 바로 그냥 익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구산업은 뭐죠? 구리 쪽의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하나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YC캠, JNTC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도주는 한번 잘 갔다고 그냥 매도하고 다시 안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ICD라는 종목인데 4월 8일 날의 아침에 제가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 이제 선거 이제 전전날이어가지고 시장이 좀 어수선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시장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 한번 볼까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뭐 YC캠이나 JNTC 다 올라가지고 또 뭐 없을까 찾아보다가 ICD라는 거를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거다 싶어서 이 종목을 드렸는데 당일 기준으로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이 드렸던 게 뭐 휴림로봇이나 CS 윈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 종목은 좀 빠졌고 한 종목은 괜찮은 점이 나왔었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휴림로봇의 경우는 로봇 재료가 있었는데 어떻게 로봇 드렸던 종목들만 다 빠지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그래서 요즘 그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는 확실히 좋은 거는 맞는데 로봇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지는구나 저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다시 또 로봇 저감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어서 좀 빠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휴림로봇은 저는 3,000원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좀 잘 간다면 3,200~3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휴림로봇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재료가 그 AI 팹리스 쪽에 인사를 영입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신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그 이번에 주총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투자 주의 환기 종목이 해제되었다라 그래가지고 원래 환기 종목 딱지를 달고 있다가 없어졌어요. 재무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4월 9일이네요. 네, 4월 9일 날 선거 전날이었죠. 그때 이제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이제 원자재 쪽을 계속 공략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쟁 막 이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 발표 전 혼조세였다. 그리고 선거 전이라서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게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거는 유가 상승 수혜주, 그죠?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딱 봐도 시장 방향이랑 좀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만 골라드렸어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는 유가 쪽에서 한번 볼 만한 종목. 물론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것도 많이 갔지만 저는 그때는 중앙에너비스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날이 이제 요 날이었었는데 급등 나오고 눌림목을 공략해서 당일에는 빠졌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급등, 그 다음날 또 급등, 그 다음날 또 급등해서 30% 이상 반등을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눌림목이죠.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었어. 좋은 결과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소식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잘 공략을 했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략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란 톡방 거기 위에 보이시죠? 요 번호,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노란 톡방에서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보시면은 금액 2,650원 이하로 매수 드리고 나서 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2, 3% 정도 급등 나왔는데 뭐 지난번처럼 단타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좀 좋은 종목인데 더 갈 건데 그래가지고 바로 팔지 않고 이날 수익은 났지만 보시면 회색선 요거 아시죠? 요거 장기 이평선, 저항선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막히는 매물대구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기다렸죠. 기다려서 하루 이틀 3일 쉬고 네 번째 되는 날 갑자기 아침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때 기분 좋게 4월 9일 관심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급등입니다.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개장하자마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VI 발동 나와가지고 수익은 뭐 많게 수익 내신 분들은 20% 이상 다 챙기실 수가 있었죠. 그때 나왔던 뉴스가 이거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올라간 이유가 현대모비스 쪽에서 자율주행 4단계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과거에 BMW에 주력 제품인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날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팔 수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는 걸 무리하게 따라붙었다면 분명히 손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주 지난주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약간 눌렸을 때 빠졌을 때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거 끝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인데 뭐 이거는 그냥 그 선거 끝난 다음 날에 시장에 사람들이 뭘 제일 관심을 가질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총선 관련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드렸던 건데 당일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날 많이 올라서 기분 좋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그날 또 공개 방송이 있어요. 제가 공개 방송이라서 그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요거를 드렸었는데 요거는 4월 11일 공개 방송 화면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 날마다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이번 주만 빼고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니까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 날 오셨던 분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 최대 10% 올라가는 거 수익 낼 수 있었고요. 써니전자 20% 올라가는 거 수익 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 요거는 3%밖에 안 갔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이 아니라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거 드렸으면 수익이 진짜 많이 났을 텐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서 드렸던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솔루스는 그때 매매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노란 톡방에서 가격을 잡아드렸어요. 이것도 또 그냥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매매 드렸던 게 19,500원 이하 드려서 2만 원 이상 올라가면 파세요. 그래가지고 뭐 한 3% 정도 당일 입절을 해드렸어요.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AI용 동박 국산화 소식이 나와가지고 동박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원자재 쪽이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 대세인데 이쪽에 수혜주로 엮인 모습이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했고 그 뒤로 보니까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렸던 가격이 괜찮게 적중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요거는 이제 4월 12일 날,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 그날 제가 종목을 3개 드렸는데 하나 빼고 2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괜찮은 것들 한번 골라봤는데 동일 고무벨트를 제가 드렸던 날이 이제 급등 다음 날이에요. 요거는 좀 확신을 갖고 드렸던 건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빠르게 한번 그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차트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자리는 투매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넘어가면은 추세 전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란색 선 20선인데 이거 제가 지지난주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20선인데 저 노란색 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와 이거는 더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드렸던 건데 10% 이상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고무벨트는 뭐 잘 마무리가 좀 됐을 거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세명전기인데 세명전기의 경우는 정확하게 눌림목 공략을 성공을 했던 겁니다. 이 종목도 급등을 한 다음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3일 쉬고 네 번째 날 들어가니까 잘 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다음 날에 바로 들어갔으면은 수익은 났겠지만 조금 이게 아슬아슬했을 수도 있어요.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한 3일 정도 쉬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수익이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명전기는 전력주, 전기 관련주들이 그때 인공지능 같은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전력 수요가 지금 필요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전력, 전기, 전선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있죠. 그때 함께 드렸던 거고 기본 좋게 수익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요 종목은 빠졌어요. 요거는 이제 당일 드렸다가 좀 빠졌었는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재료도 있고 앞으로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서 요건 좀 빠졌지만 저는 바닥이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이 지금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IRA, 유럽판 IRA 수혜주라고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자리가 노란색 선 근처까지 와 있어서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전략 드릴 거니까 지금 반등 자리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함께 잘 공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4월 15일, 시간 이제 최근으로 돌아왔죠. 4월 15일 날 제가 공개 방송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던 건데 그때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원자재랑 금 관련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금 관련주가 많이 상승이 좀 나왔죠. SDN은 거의 본전 구간이고 대명은 좀 빠졌지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에콤텍이 그날 제가 드렸던 차트인데 저렇게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급등 나온 다음 날 바로 들어가면은 단타는 되겠지만 이게 매매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쉬고 네 번째 날 들어가니까 괜찮았고 그 다음 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 관련주로 저렇게 수익 구간을 드렸는데 주도주 이날 확인됐어요. 금 관련주 오케이 확인됐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며칠 있다 들어갔을 때 좋은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 반등 자리를 노려서 전략을 드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요거는 공개 방송에서 같이 했던 거라서 매도 타이밍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렸어요. 혹시 못 파실까봐. 그래서 전날에 샀었던 분들은 다음 날에 수익 구간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계속해서 볼 수도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6일인데요. 장이 많이 빠졌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날은 제가 관심주를 갖고 오긴 했어요. 지금 대명에너지, 세명정이 빛과정에서 가져왔는데, 이날은 솔직히 제 매매 전략을 안 드렸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빠질 줄을 저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매매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다음 날인 오늘 4월 17일, 오늘 장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략을 했는데 오늘 종목들이 잘 갔습니다. 다음 볼게요. 요거는 이제 17일 날 오늘 건데 사실 어제 가져왔다가 어제 매매를 못해서 아쉬움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드렸었어요. 빛과전자라는 종목은 사실은 완전 개별주예요. 이거는 이제 사명이 원래 라이트론이었다가 바뀐 회사여서 이름이 바뀐 어떤 그 새로운 느낌? 그런 걸로 드렸던 건데 급등, 눌림목, 오늘 아침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매수 자리를 다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22%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매수가 잡아드렸고 음봉 출발했는데 요쯤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팔자고 한 금액부터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기분 좋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이외에도 제가 KBI 메탈 가져왔었는데 아침에 잘 올라가지고 오늘 하루 8% 올라갔고요. 구리 관련주로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요거 수익 실현 나왔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 또 있었죠. 오늘 세 번째 JMB. 요거는 아침에 빠져서 출발했는데 잘 잡아드려서 이것도 오늘 5% 이상 반도체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략들과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수가까지 전략들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빠진 종목이 있다면 또 나름의 전략을 통해서 또 탈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하고 계시면은 내일 아침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또 저희도 종목들을 공개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요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뭐 바이오 제약주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봐야 될 만한 내용들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바이오 제약주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좀 티격태격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의 적대적인 바이오텍 서비스를 금지한다. 미국에서 상하원. 보통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미국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법안이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은 중국을 향한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중국을 타겟으로 한 정책들은 합의를 잘해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이 초당적인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를 이번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 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 특히 우시그룹,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 같은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바이오 제약주가 또 슬금슬금 잘 가지 않습니까? 한번 저 노려보고 싶어요. 이쪽에서.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볼게요. 요거는 언제 기사냐면 4월 10일 기사인데 최근에 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에서 몇 가지 좀 따지고 오겠다. 중국의 어떤 대량 과잉 생산에 대해서 전 세계 이 무역시장을 흐트리는 이 중국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하고 오겠다 하고 갔다가 왔어요. 그랬는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항공, 태양광, 배터리, 바이오 등 생산시설 설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그만큼 계속해서 충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미국은 계속 규제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탈출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한 관련 기사들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이 회사에 대한 관련 기사인데 이번에 수혜가 되는 업종이 CDMO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임상들을 대신하고 또 어떤 제조나 이런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위탁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번에 수혜주라고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은 CDMO 사업에 진출한 지 지금 이제 3년 차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제가 바이오주 하나 설명드리면서 이번에 첨생법 때문에 줄기세포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회사가 종목은 제가 이때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차트나 뭐 재무 상태도 봐야 되잖아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주가는 작년에 잘 가다가 올 초에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이유가 있나? 저는 사실은 잘 못 찾았어요. 빠질 만한 이유가 크지 않다. 이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바닥에서 받으면은 좋겠다. 지금 어차피 시장 위험하니까 고가에 있는 종목 사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잠시 후 8시에 전략과 함께 공략을 드릴 겁니다. 재무 상태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시면 가장 잘 나갔던 2019년도 대비해서 계속 쪼그라들다가 작년에 살짝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전성기 때 그 최고 실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잡힐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잠시 8시 방송, 8시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략해보셨으면 좋겠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제가 올려드린 이 노란 전화번호 옆에 있는 QR코드 있죠? QR코드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쪽에서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히든 종목은 잠시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남았지만 남은 내용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고자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저희 내일장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미국에서의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도 사실 좋은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금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쟁 상황이나 이런 미중 충돌 상황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바이오 준비했는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가격 전략들을 함께 챙겨볼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집중해보라는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습니다.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 톡으로 연결됩니다.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